올 들어 임대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 효과를 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통신 3사가 내년 3월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공동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설립키로 한 가운데 지역 간 입장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P2P 금융업계 3위 업체 루프펀딩의 연체율이 최근 급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나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최근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가 깐깐해지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택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는데요. 정부가 추진하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 효과를 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작년 취임식에서 다주택자를 겨냥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든지 아니면 팔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올 상반기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약 7만 4천 명.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8배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3만여 명을 포함해 수도권에서 총 5만 6천여 명이 등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전체 민간임대주택 수는 작년 말 총 98만 가구에서 115만 7천 가구로 늘었습니다. 늘었죠.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가서 팔아야 되는지 양도 소득세 때문에 어떻게 하구나. 시작을 정부는 작년 말부터 추진해온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이 4년 이상 임대에서 8년 이상으로 조정된 4월 이후 장기 임대주택 등록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더 나아가 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금을 깎아주는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임대주택 시장에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마도 좀 여러 가지 단계를 제시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또 자신이 등록한 임대주택과 사업자의 종류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5G 상용화에서만큼은 이통3사의 치열한 최초 싸움을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통3사가 5G 서비스를 한날 한시에 공동 상용화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통신3사 CEO가 만나 5G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신 3사가 내년 3월 세계 최초로 시행할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3G, 4G 상용화 당시 세계 최초 타이틀을 얻기 위해 통신 3사가 치열하게 경쟁했던 것과 달리 이번 5G는 통신 3사가 한날 한시에 같이 상용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통신 3사가 우리가 1등 해야지 경쟁하다 보면 이게 자칫 좀 왜곡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통신 3사가 먼저 하는 경쟁을 좀 지양해 주시고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보조를 좀 맞추어 나가는. 이통3사의 CEO는 망중립성 폐지와 세제 혜택 등을 통해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5G 투자 환경을 마련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게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부가 어떻게 하면은 좀 같이 업계의 어려움을 같이 해소를 하면서 이런 투자를 지금 미국은 망중립 폐지도 했고 여러 국가에서는 지금 상당히 이 투자에 관한 혜택을 해서 빨리 5G를 하겠다고 지금. 화웨이 장비 도입에 대해서 정부는 기업이 선택할 몫이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화웨이의 기술 속도가 빨라 상용화 일정을 맞추기 위해 화웨이를 선택해야 한다는 우려에는 반박했습니다. 화웨이가 됐든 삼성이 됐든 에릭슨, 노키아가 됐든
보안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정부가 챙길 거다. 또 화웨이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 대해 보안 검증을 책임지고 철저히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오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모여 수도권 교통을 관할하는 광역교통청을 설립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이 각각 따로 놀아 불편이 많았던 교통체계를 효율화, 일원화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광역교통청을 바라보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속내는 달랐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오늘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재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은 광역지자체의 교통 문제를 협의 조정하는 상위기관으로 국토교통부 산하에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각 광역지자체가 지자체별 예산 투입 문제나 노선 확대를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달라 협의가 힘들었던 것을 광역교통청을 신설해 교통시설 특별회계 등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교통체계를 바라보는 서울시와 경인지역 간의 입장차로 인한 갈등 요소는 여전합니다. 수도권이 사실상 하나의 공동체인데 권한이 다 분산돼 있다 보니까 협의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박 시장님한테도 자주 어디 광역버스 하나만 좀 늘리면 안 될까요? 청탁도 좀 드리고 했는데 서울은 또 나름대로 이제 총량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또 다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경기 인천 쪽에서 건의해서 국정과제에 반영된 사항이지만 설립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냥 노선을 늘리기보다는 균형을 맞추는 논의도 병행돼야 하며 특히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등이 분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간의 광역교통 문제에 대해서 쏙 빠져있던 국토부가 3개 시도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진지하게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는 차원에서는 환영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그냥 만나가지고 행사 치르고 말고 하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원 부담이 분명히 돼야 되잖아요. 현재 전해철 의원 등이 발의한 광역교통청 설립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국토부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광역교통청 설립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상 최초로 수도권 3개 광역단체장을 모두 집권여당이 맡게 되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적극 협력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서울시만의 교통체계에 만족하는 서울시와 수도권 광역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경인권의 시각차를 조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사고가 끊이지 않는 P2P 업계에 또 적신호가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PF 상품으로 몸집을 키운 업계 3위 루프펀딩의 연체율이 지난달보다 10%포인트가량 치솟아 투자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P2P 업계 3위인 루프펀딩의 연체율이 지난달 급등해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P2P 업계에 따르면 루프펀딩의 연체율은 5월 말 6.90%에서 한 달 만에 16.14%로 10%포인트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루프펀딩은 누적 대출액이 1,993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취급 P2P 업체로 대출액 기준 3위입니다. 모리펀딩, 헤라펀딩, 폴라리스 펀딩 등 최근 문제가 된 업체들은 규모가 크지 않아 P2P 시장 전반까지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루프펀딩 같은 대형 업체에서 문제가 터질 경우 P2P 업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는 소형 P2P 업체에서 일어났던 대출 사기나 대표 잠적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큰 업체들의 부도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P2P 시장 자체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막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루프펀딩은 어제에 이어 오늘 오전에도 16억 원, 5억 원짜리 투자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연체율이 이렇게 치솟았는데 20억 원 규모의 펀딩을 진행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 자금으로 연체금 돌려막기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루프펀딩은 상황을 묻는 기자의 전화에 오전까지는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오후 들어 전화를 피하고 있고 대표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국산차로 분류되지만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고 해외 시장에서 사용하는 엠블럼을 단 자동차 보셨나요? 르노 클리어, 쉐보레 이코녹스 등이 있습니다. 수입차 타는 기분을 내면서 부품값이나 공인비는 국산차 수준입니다. 그런데 출시 초기 기대와는 달리 판매 성적은 신통치 못한 모습입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출시된 소형 해치백 차량 르노 클리오. 전면에 큼지막하게 박힌 르노의 다이아몬드 로고가 눈에 띕니다. 기존에 쓰던 르노 삼성 로고는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차에만 쓰고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차는 르노 로고를 사용하는 겁니다. 르노 클리오는 터키 공장에서 생산해 들여옵니다. 이 모델은 출시 초기 국내 최초의 르노차 마케팅으로 인기를 모았지만 2달 만에 판매량이 감소했습니다. 자동차 산업협회 집계에 따르면 이 차는 4월 51대, 5월 756대로 판매량이 늘었지만 지난달 549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국내 시장에선 부진한 소형차 시장의 부활을 이끌 제품으로 꼽혔지만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든 겁니다. 한국 GM이 들여온 중형 SUV 쉐보레 이코녹스. 이 차는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돼 국내로 들여옵니다. 6월 7일 출시 첫날 200대가 계약되며 한국 GM 경영 정상화를 이끌 구원투수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집계를 보면 총 385대 팔리는데 그쳤습니다. 일부에서 수입차를 사놓고도 부품값 등 유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외 생산차는 수입차 타는 기분을 낼 수 있으면서 부품과 공인비는 국산차 수준입니다.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내수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해외 생산차들의 성적은 기대만큼 좋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실제 올 상반기엔 액센트 부분 변경, 산타페 완전 변경 모델 등이 출시됐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겁니다. 여기에 국내 생산차보다 비싼 차량 가격도 외면받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클리오의 차량 가격은 1,990만 원부터, 경쟁 차종인 액센트는 최저 1,150만 원입니다. 이코녹스도 2,987만 원부터, 경쟁 차종인 산타페는 2,815만 원부터 차량 가격이 책정돼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해외 펀드 수익률이 크게 떨어졌지만 살아남은 펀드도 있습니다. 북미 펀드, 러시아 펀드, 멕시코 펀드가 그 주인공입니다. 특히 북미 펀드의 경우 미중 무역 전쟁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달간 설정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국내에 상장된 41개 북미 펀드의 최근 한 달 수익률은 0.98%입니다. 숫자만 보면 낮은 수익률이지만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해외 주식형 펀드의 한 달 수익률이 마이너스 5.2%임을 고려하면 선방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 펀드 수익률은 마이너스 9.7%로 크게 떨어졌고 유럽 펀드도 마이너스 1.57%, 일본 펀드도 마이너스 4.14%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설정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한 달간 북미 펀드에는 288억 원이 몰렸습니다. 지난 한 달 유럽 펀드에서 285억 원, 중국 펀드에서 385억 원이 빠져나간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북미 펀드가 이처럼 수익률 방어에 성공한 것은 미국의 경기 회복세와 IT 업종에 대한 기대감 덕분입니다. 고용 등 미국의 경기 지표가 나아지고 있고 아마존 등 대표 IT 업체들의 2분기 실적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펀드도 월드컵 특수에 힘입어 수익률을 지켜냈습니다. 국내에 설정된 러시아 펀드의 최근 한 달 수익률은 4.68%입니다. 러시아 펀드는 미국발 경제 제재로 월드컵 개막 직후까지도 수익률이 부진했지만 개막 이후 유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수익률도 크게 올랐습니다. 주요 러시아 펀드의 경우 포트폴리오의 20% 이상이 에너지 업종이기 때문에 유가 상승에 따라 펀드 수익률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멕시코 펀드 역시 혼란 속에서도 수익률이 오른 알짜 펀드입니다. 한국투자킨덱스 멕시코 MSCI 증권 ETF의 최근 한 달 수익률은 무려 19.8%에 달합니다. 이 상품은 MSCI 멕시코 지수를 추종하는데 최근 멕시코 대선 이후 북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지수가 강세를 보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우입니다.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연금 상품 정보를 한 곳에 모은 사이트가 마련됩니다. 퇴직연금은 그동안 규모는 커지는 반면 수익률은 낮고 비용 부담만 크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퇴직연금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빠르면 올 4분기 모든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상품 정보를 한 곳에 모은 퇴직연금 전용 상품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가입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당국은 이곳에서 상품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금리와 만기 등을 기반으로 상품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각 금융협회 및 퇴직연금 종합안내 홈페이지에는 동일한 형식으로 모든 금융사의 수익률과 수수료 정보를 비교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원리금 보장상품 운용 지시 방법은 가입자가 운용 대상의 종류, 비중, 위험도 등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금융사가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가장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가입자는 만기 도래 때마다 상품별 금리를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온 퇴직연금 수수료의 산정 체계도 점검하고 장기 계약자나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수수료 할인 제도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자사 상품을 추천할 수 없어 타사 원리금 보장 상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교환 관행은 단속합니다. 교환 비중이 높으면 수익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입니다. 상품 제한서도 표준화합니다. 상품명과 만기, 금리 등이 수록되는 상품 제한서는 고금리 저비용 순으로 배열화돼 단기보다는 장기 수익률을 우선 표시하고 수수료를 세부 항목별로 구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만들고 소상공인 물건 팔아주기 운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오늘 소상공인 연합회를 찾아 관련 단체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대책 마련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이같이 약속했습니다. 홍 장관은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서민 경제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라며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카드 수수료 인하,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등 이전 정부에서 불가능하던 정책들을 시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와 대책 결제 수단 활성화를 통해 비용을 줄이고 계약갱신 청구 기간을 늘리는 등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을 이용해 줄 것과 근처 식당 매출 증대를 위해 구내 식당 휴무일을 늘려줄 것을 당부하고 소상공인 물건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한 해 전 같은 달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약 6만 5천 건으로 지난해보다 33.6% 감소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거래량이 지난해 동기보다 56.4% 줄어든 약 1만 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강남은 약 4,700건으로 60.9% 줄었고 그중에서도 강남 4구의 주택 거래량은 74.6% 감소한 약 1,400건이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 개편이 예고됐고 지난해 파리 부동산 대책 직전 거래량이 많았던 기저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난 1분기 다주택자들이 주택 거래를 워낙 많이 해 6월에는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보 보안 소프트웨어 기업 휴네시온이 보안기술 시장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동서 휴네시온 대표이사는 어제 기업 공개 간담회를 통해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보안기술 시큐리티 4.0 시장을 선도하는 보안 플랫폼 대표 기업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8월 1일 코스닥에 상장하는 휴네시온은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보안 솔루션 기업입니다. 지난 2003년 설립됐으며 물리적으로 분리된 망의 PC나 서버의 자료를 보안 정책에 따라 안전하게 전송해주는 프로그램인 아이원넷이 대표 제품입니다. 국가 공공기관을 비롯해 금융방위산업 분야에서 망분리 의무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휴네시온도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휴네시온의 최근 5년 매출액 성장률은 연평균 29.7%이며 영업이익은 2013년 6천만 원에서 지난해 34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NH투자증권이 상장 주관을 맡은 휴네시온의 공모희망가는 8,700원에서 만원입니다. 오는 19일에서 20일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를 확정하고 25일에서 26일 개인 투자자의 청약을 받을 계획입니다.
LG전자가 국내 산업용 로봇 제조 전문업체 로보스타의 지분 30%를 취득해 경영권을 인수했습니다. 지난 1999년 설립된 로보스타는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 평가받습니다. 권련형 전자담배의 최근 시장 점유율이 10%에 육박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팔린 담배는 16억 8,400만 갑으로 이 가운데 약 9.3%인 1억 5,600만 갑이 전자담배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캐피탈 가스 캐리어사로부터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4척을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8,365억 원으로 작년 연결 기준 매출의 5.41%에 해당합니다. SK는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설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조회 공시 요구에 현재 아시아나항공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사실 무근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더위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한낮엔 폭염이, 밤사이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국 거의 모든 지역에 폭염특보가, 그중 대부분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대전 34도, 광주와 강릉 35도, 대구는 무려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 매우 나쁨 단계로 예상되고요. 일최고 오존 농도도 나쁨 단계가 되겠습니다. 최근 일사병이나 열사병 등 온열 질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내일 열사병 예방 지수는 위험 또는 매우 위험 단계로 한낮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계속되는 더위에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춘천, 대전의 낮 기온 34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한낮에 강릉 35도, 속초와 울진 33도, 울릉도도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 한때 나쁨, 영남 지방은 나쁨 단계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시원한 비 소식이 간절합니다만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열기가 계속해서 쌓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젠 뉴스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